예. 자, 어저께 오디오에 문제가 있었죠. 지금 오디오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오디오 어떠십니까?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옵니까?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창에. 아, 좋다고 하시네요. 예, 딴소리 하기 없기. 이게 날 세워서 고쳤어요. 목이 완전 맛이 가네요. 예. 자,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황보준님 고맙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98번째 시간입니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내가 아팠어요. 본인은 오죽하시겠습니까만 제가 가끔씩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예. 사경을 헤맬 때, 그 다음 또 아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저랑 같은 심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슬픈 사람한테 소감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소감 묻지는 않을게요. 그걸 넘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댓글창들 한번 잠깐만 볼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사야님 힘내라 소리도 못할 듯, 아름다운 동행님, 정공주 의원님 힘내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현정님, 봉도사님 힘내세요. 정성균님 눈물이 납니다. 최경원님 다음에는 좋은 일로. 대한민국님 봉도사 사랑합니다. 새날 유진초이 사대선 최범 앤찐팬님 봉도사님 화이팅입니다. 박유진님 힘드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마음 아파요. 임명숙님 눈물이 나네요. 이덕준 변호사TV님 정봉주 최고. JL153님 정봉주 의원님 더 큰 민주당원이 될 겁니다. 크림님 늘 응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지영님 정봉주 의원님 잠시나마 국회의원 후보로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 같은 마음이셨을 거고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정봉주 의원 공천이 취소되고 민주당 지지율이 출렁했다. 그거랑 아주 유사한 사례가 그 정청래 컷오프 당하고 나서요.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때 예. 그때 민주당이 한석이 이겼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청래가 컷오프 되지 않았으면 더 이겼을 거다라고 하는. 저는 사실은 정봉주 의원 그 건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봉주 컷오프가 아니죠. 이제 공천 취소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고 막상 그게 결정이 되고 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 버틸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그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오고 박용진 의원하고 붙고 이러는 상황이 저쪽 극우 쪽에서 저는 이제 뭐 보수란 표현도 이제 하고 싶지 않은데 극우 보수 쪽에서는 국힘 쪽에서는 무척 불편하고 싫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 단축 내지는 탄핵을 앞장서서 주장한다는 상황이 무척 끔찍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뒷얘기도 좀 듣고 그러니까 저 민주당에서 이제 저 날리는 동안에 저쪽에서는 정우택, 도태우, 장해찬 3명을 날렸잖아요. 그쪽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봉주가 세긴 세네 3명하고 바꿨으니.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 하는데 그 또 다른 쪽에서는 그 3명 아니야 10명하고 바꾸더라도 정봉주는 막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런 거 보면 그런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지도부로서도 좀 벅찼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2탄이 준비돼 있다, 3탄이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언론계 정보통으로 막 도는데 그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그냥 카더라를 던지고 마는 거죠. 진짜 그 이 언론사가 자기 본연의 사명을 포기하고 던지고 해명하고 결론이 아니다라고 나면은 늦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거 보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사모님께서 권양숙 여사께서 시계를 받았고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이게 논두렁 시계 아닙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 그것은 국정원과 그 보수 쪽에서 검찰 쪽에서 창피 주자라고 하면서 서로 핑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과 주고받듯이 기획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모든 국민은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나오자마자 우리 진영에서 지금 양문석 공격하는 그분들이 앞장서 갖고 노무현 대통령 검찰 그 포토라인에 서라 빨리 출두해라 이러고 등 떠밀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탄 3탄 정봉주를 죽이려고 치밀하게 준비해 놨던 상황이 당 지도부로서는 좀 벅찼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억울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권좌에 있긴 야당 대표에 있긴 하지만 제일 억울한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2018년서부터 지금 6년 동안 그냥 털고 물어뜯고 하잖아요. 제일 억울한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으로선 이재명 대표와 조국 장관이에요. 이분들보다 더 억울하겠습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리스트가 있다. 정봉주 다음에 누구다라고 리스트가 쭉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정봉주를 못 지키면은 나머지 연쇄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호사가들의 썰일 수도 있고. 아니 저도 그걸 많이 걱정을 했죠.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그거를 그러니까 버틸 수 있다고 봤던 이유는 최전방 공격수 이미지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사실상 20년 만에 국회로 돌아가는. 근데 윤석열 심판 선거에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논란은 민주당에서 엄중 경고하는 걸로 끝나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봤고요. 물론 이제 당 지도부는 그렇게 안 봤다는 것이 문제죠. 예.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지금도 양문석 박사 케이스가 그런 건데 한쪽에서는 날려라 하고 한쪽에서는 날리지 마라 하는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날 도태우 공천이 바로 직전에 취소가 됐었거든요. 예.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쪽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양계 세력이 이렇게 싸우면 이런 측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요거는 이제 정봉주는 저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 것 때문에 이를테면 뭐 총선판의 전체적인 수고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 이 속에 들어와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봉주 한번 국회의원 만들자. 정말 시원하게 싸우게 한번 원 없이 기회를 한번 줘보자. 그래서 공천이 확정됐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는요. 뭔가 제가 항상 방송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봉주의 삶에 대한 일종의 뭔가 빚을 갚는 그런 느낌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공천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선 이제 국회 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상황이 있어서 좀 매우 아쉬웠던 것 같고 그게 실제로 그 여론조사 분석에 의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잠깐 내려간 것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그래서 어제 이 공천 탈락을 수용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또 사람 눈물 나게 하시대.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 대표 많은 분들이 문자 폭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끊고 가야겠다. 지금은 국힘과 전쟁이 벌어지고 윤석열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중질환 벌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어제 수용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요. 나는 그 의원님한테 받은 느낌이 뭐냐면 본인이 먼저 전화해서 나 괜찮다고 말씀하실 때 예.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에 술 먹는 소리 들려서 혼자. 근데 그 괜찮음이 어제 또 전화하셨잖아요. 예. 나한테 본인이 미안하시다고. 미안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처음으로요. 저 뭐 공천 탈락하신 분들 저랑 가까운 분도 있지만 그런가 보다로 넘어갔는데 정봉주 공천 취소는 내가 당하는 컷오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창에도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응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어찌됐건 정신 차려 보니 내가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막상 기자회견문 읽으려고 하니까 막 북받쳐 올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후원금 저는 1억 5천이 다 찼어요. 아마 지금 전국 후보 중에 대표님하고 저하고 막 몇 안 될 거예요. 후원금 다 찬 분들이 대표님께서는 한 3,700명이 후원금 마감을 해준 거로 알고 있고요. 저는 5,7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놓던 분들의 반 정도를 저한테 놓은 분들이에요. 다 5,000원 10,000원짜리입니다. 이분들이 전국에서 저한테 그런 열성과 지지를 보내줬을 때 그분들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댓글,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거를 무수히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주는데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도 무척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하나 한 번 더 국회의원 되는 그 단계 뛰어넘었어요. 들어서 정말 얼마나 잘 싸워달라는 그 염원으로 그렇게 십시일반했고 저를 돕고 전국에서 마음을 썼는데 이 문턱을 못 나간 이분들에게 정말 죄를 진 것 같고 미치겠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차님께서 목요일 너무 기니까 오늘 하자 그럴 때도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어준 총수는 전화 와서 기자회견 했던 걸 전문을 다 틀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틀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김어준 총수도 도와주고 또 한때 저를 또 비판했던 김용민 목사님도 얼마나 열심히 도왔습니까? 그리고 푸나님은 누구보다도 또 더 열심히 도왔고 하는 분들에게 죄송함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픈 사람은 아닌데 가끔씩 아파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 아픈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니까 또 정신을 차려야죠. 위치라는 게 정봉주도 개인의 정봉주가 아니고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저가 아니기 때문에 아픈 걸 넘어서서 일어서야 되는데 난 그 낭패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마 방송을 보고 있는 뭐 소위 기성 언론 기자들도 있을 텐데요. 많이 볼 겁니다. 네.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도. 뭐 여기서 뭘 꼬투리를 잡으려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양심에 서늘함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백브리핑 하는데 기자회견 들어갈 때도 그렇고 기자분들이 저하고 친분 있는 기자분들은 이제 어제 안 왔더라고요. 근데 기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못 해요. 근데 우리 같이 갔던 동영 본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옆에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니까 기자들이 뭔가 죄스럽고 본인들이 죄졌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에 눌렸고 질문도 못 하고 백브리핑 하라 그래도 질문도 못 하고. 근데 질문을 뭐 해요? 사실 할 것도 없어요. 네. 당사자 입장이 되면 이게 컷오프도 아니고요. 경선 이긴 후보가 날아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 후보가 되면 끝나는 건 줄 알았죠, 우리는.
근데 어쨌든 기자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막말 플레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봉주 의원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 모든 대응 과정을요. 당 상황실장하고 협의하면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논란이어서 공천이 탈락됐다가 아니고 진보 쪽에서도 너무 모르시던데 당시 2017년에 그 막 논란이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항의를 합니다. 기자회견 열어서 이미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리고 그 목함질의 사건은 2년 전에 있었고 예. 근데 이게 그 당시 2017년에 팟캐스트 유튜브 발언이 문제가 돼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항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던 거고 방송으로 전화를 했어요. 네. 그 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 사과를 했다라고 SNS에 썼는데 당사자가 달라진 거죠. 언론이. 당사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그때 두 하사부는 몰랐어요.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종명 의원도 DMZ에서 아니 예. 여기 그 휴전선 안에서 예. 발목을 잃으신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예. 이거를 이제 조중동이 세게 때린다 거짓말로 하니까 예. 민주당의 공천 취소 이유가 거짓말 논란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공천은 탈락했다고 할지라도 정봉주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세게 뭔가 이렇게 부딪히면 저는 국민의힘 공천을 진짜 몇 명을 혼자 날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니, 거짓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이제 뭐 두 분 또 하사님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언론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어찌 보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저보다 많이 좀 젊은 분들인데 저도 젊은 정신을 갖고 동시대를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분들이 뭐 제가 찾아가도 만나지 않겠다,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언론의 프레임이고요. 저는 제가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는 사과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도 또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거나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되면 그분들도 만나서 사과를 할 계획이고 예. 예, 그 보훈단체도 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할 거고 아마 이제 제가 듣는 정보에 따르면 강북에 보훈단체가 있는데 중앙에서 그 보훈단체에 가서 보훈단체에게 약간 부탁을 했나 봐요. 정봉주 사무실 앞에 가고 집회해라. 2012년에 김용민 그 후보 문제됐을 때 목사님들이 막 강의하고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무실 앞에서. 그런 그림을 또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북 보훈단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 며칠 전에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인사를 드렸고 제가 아로투시 출신이다. 그 인사도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거수경영하면서 충성하고 나는 아로투시 출신이고 우리 부친은 경찰로서 인민군과 싸운 우리는 경찰 군인 집안이다.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이 여러 선배님들이 안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 지원하는 문제, 이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진정성이 그분들에게 일주일 전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와서 데모 안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분들에게도 감사한데 저한테 돌을 던지는 모든 분들께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피할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런 정도 논란으로 날릴 수 있을까? 낙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이길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됐고. 네. 저는 당 대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님도 형 문제 관련해서 정신병 문제 관련해서 본인이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이라면서 계속 2, 3년을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 섬뜩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이제 이렇게 언론의 마녀 사냥에 희생당하는 건 제가 마지막이죠. 앞으로 정치에서도요. 이런 거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저쪽이 공격하고 싶어하는 대상은 이쪽에서는 다 최전방 공격수예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존재감 없는
어느 지역 후보라면 이렇게 공격을 안 하죠. 어떻게 보면 셀럽의 숙명일 수도 있고 최전방 공격수 숙명일 수도 있는데 어제 이제 그 양문석 박사, 김우영 지금 후보 등에 대해서 그 이야기도 했고 어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이 시각 현재 경선이 진행 중입니다만 강북을에 다시 박용진 의원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붙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조수진 지지한 거잖아요. 조수진 후보의 건투를 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했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게 다시 아까 그 양문석 김우영 논란으로 돌아가면 맥락은 양문석과 정봉주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박용진, 전해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반명계 인사들.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세.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두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많이 세요. 박용진 네. 많이 센데 저 아니었으면 진짜 가서 꺾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전해철 지역구도 제가 알고 있기에 아무도 안 가서 예. 양문석 박사가 아무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내려간 거거든요. 예. 전해철 꺾어야 된다. 여기서 비하인드 하나만 더 나오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 가결됐을 때 그 전에 새날 방송 중에 양문석 박사 나오는 방송이 있었어요. 예. 그때 최고위에서 전해철을 마음을 돌리면 체포 동의안 가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청래 최고가 한참을 안 나옵니다. 양문석 박사가 출연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을 들였어요. 전해철을 마음을 돌려서 체포 동의안 가결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 예. 근데 가결됐어요. 공을 들인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것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홍모 의원하고 전해철 의원 등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에 있어서 핵심 인물들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원들 마음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안산 갑, 양문석, 예. 강북을, 박용진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맥락 없이 사실 알고 보면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두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엄청 났던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예. 측면이 있다고. 그런데 정봉주 의원을 날리고 나니까 이제 양문석으로 가고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백브리핑 할 때 기자들이 묻길래 과거에 좀 성찰이 부족했던 시절의 발언으로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미래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 지역 주민에 이미 당에서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정말 정봉주도 막말이고 거짓말 해명을 했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에게 지역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언론 이른바 조중동에서 그렇게 문제시하고 있는 정봉주가 너희들의 잣대로 여러분들의 잣대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역구에서 떨어질 거고 여러분의 잣대가 잘못된 잣대라고 하면 지역구에서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구민에게 던져놔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양문석하고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과거의 발언으로 이제 발목을 잡는 일은 정봉주가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지역 주민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저로 마지막을 합시다 하고 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양문석 의원에게 김우영 의원은 뭐 잘 버티자고 생각하고 양문석 의원이 당내에서도 공격을 해야 되니 양문석 후보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더라고. 그렇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박,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 충분히 논쟁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얘기고 저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극심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쳤고 사과를 해요. 저도. 그렇게 사과를 하면 지금 만약에 생전에 유시민 장관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장관 그 대통령께서 지금 생존에 계시면 양박에게 야 그렇게 할 수 있어. 젊은 혈기로 그 정도 비판 못하면 무슨 젊은 정치인이냐. 나하고 막걸리 한잔 하자. 이러고 툴툴 털고 넘어갔을 겁니다. 지금 그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요. 그 문제 제기하는 언론이요. 노무현 대통령 살아생전에 죽어라 하면서 저주의 구판을 벌였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예.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양문석 후보는 충분히 정치적인 입장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냈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고 민주주의적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 내가 양문석 후보에게 버텨라. 무조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버텨라. 앞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맞고 나로서 족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마디로 저한테 부담 또 주더라고요. 형님 우리 지역 와서 선거 유세 도울 거죠? 그러더라고. 내가 가야지. 예, 가야죠. 예. 지금 우리 봉도사께서 8년 전에 정청래 역할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됐네 지금. 그러면 예. 제가 노사모였기 때문에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 거는 예. 지지층이 등을 돌려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인기가 생기신 거지만 앞서가신 분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일반 시민들 지지했던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의 이재명 대표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강력히 맞서 싸워서 이겨라. 근데 특정 어떤 시점에 가가지고 이제 연정 대상으로 한나라당을 거론하고 한미 FTA 뭐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층 내에서 실망이다 했던 분들이 많았고 그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칼럼도 나오고 그런 멘트도 나오고 아마 봉도사도 비판했다고 하니까 저도 현역 네. 의원 시절에 비판했습니다. 제 그 노사모 같이 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돌아서는 걸 제가 보고 막았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네. 이해한다. 근데 그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논란을 가져와서 지금 양 박사 물러나라 하고 있는 거는 완전 코미디 같은 거고요.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거예요. 톤 조정이 되는 거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한미 FTA 잘 못했다 하기도 좀 애매해.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치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일장일단이 예. 있는데 요거를 비판했다고 그거를 나가라고 하는 거는 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은요 정치적인 과정이에요. 모두가 다 찬성하면 역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사회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리고 그 비판의 소리가 나올 때 정반합 역사 발전을 그 변증법으로 설명하죠. 정반합 하나의 상황이 있으면 반대를 하고 그리고 상황과 반대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제3의 길을 또 만들고 대안을 만들고 이게 민주주의적 과정이고 역사 발전의 과정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불멸의 진리라고 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분은 오히려 오만해지고 부패합니다. 맞죠. 비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비판을 수용하면서 또 토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양문석 의원의 후보의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묻지 정봉주 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정봉주 같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좀 이 와중에서도 깔때기 들이대면 좀 민망하긴 한데 이 와중에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그러고 집에 가니까 정봉주 거물은 거물이네. 저쪽 3명 날렸어. 그 이야기 잠깐만 해요. 그러면 저는 일부러 방송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사모님께서 암 수술 받으셨잖아요. 예, 2월 1일 날 받았습니다. 경선 기간이었던 거예요. 예. 그거 엄살 안 피우셨어요. 엄살 안 폈습니다.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지인들 통해 갖고 알려지면서 또 더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 아유 참네. 항암 치료 중인데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고마운 게 어제 기자회견 끝나고 나니까 항암 치료도 우리 집사람 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보다 약이 좋아졌고 그렇게 뭐 덜 힘들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열심히 받고 있는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터널이 있더라. 동굴은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끝이 뚫려 있으니까 다시 이 터널을 뚫고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봉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이고 참 이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브로맨스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대가 아프면 있잖아요. 나는 말을 못 꺼내는 사람이거든요. 아프라고?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방송이긴 한데 두 사람 마주 보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내 마음이 풀리네요. 좀 나아진 거지.
제일 제가 마음 속으로 미안한 게 푸나님이에요. 푸나님이 저 다시 정봉주 다시 국회 들어와서 싸우는 모습, 그다음 마차님도 국회 와서 딱 커피 한 잔 내 방에서 커피 한 잔 하고 가고 싶다. 그 말이 못내 가슴에서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지금은 어떤 위로도 본인한테 아직도 안 들어오실 수 있는데 그래도 봉도사니까 마음을 빨리 돌린다 이런 생각이 예. 좀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제가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여러분들 저 위로하지 마세요. 위로하면 저는 무너집니다. 위로하지 말고 밑으로 하세요. 아마 예. 제정신 돌아오는 건 총선 끝났을 때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2년에 감옥 갔을 때 헬렌 켈러 글을 보면서 문이 닫혀서 절망적인 상황에 그 문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데 사실은 뒤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근데 너무 그 문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져 있으면 뒤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한다. 제 문은 22대 국회로 가는 총선으로 가는 제 문은 닫혔지만 뒤에 또 다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으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낙검수 이후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정봉주 공천 취소되고 지지율이 출렁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 정도래요. 예, 제가 오늘 또 그 얘기 들었는데 자 어쨌건 지금 그 양문석 김우영 이 부분은 전 이렇게 봅니다. 하나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고. 양문석 김우영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네. 장담을 하게 했는데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이상한 기운이 보이게 되면 제가 앞장서서 막을 겁니다. 네. 그거는 예상되는 일이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당내에서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당내에서. 우리끼리 자중지전을 벌입니까? 아 양문석 박사가 공격할 거리예요. 내가 예를 들었어. 그게 아주 옛날 일이고. 예. 이현주 의원도 복당해서 열심히 뛰는데 양문석 박사 문제로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거는 이를테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나 최근에 연동형 문제 같은 거는 진영의 오래된 수건 같은 거예요. 예. 그럼 반대로 갔을 때에 대한 비판은 진영 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맥락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거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민주진영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리고 계속 이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는 실언을 한 거예요. 저는 말 실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막말 프레임으로 나도 저는 당해도 쌉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하지만 양문석 후보의 발언은요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었어요. 정치적 견해에 대한 입장, 정책적 입장, 한미 FTA에 반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욕했던 사람들은 다 욕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정치적 견해가 충돌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네. 언급하면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 당원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막아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당에서도 이게 있어요. 지금 흐름이 김부겸 선대위원장이 뭐 채널 A 같은 데 나와서 아직도 문제를 삼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당대표는 지금 이거를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봐요. 저는 박용진 전해철에 가까운 사람들의 일종이 어떻게 보면 침묵질이라고도 봅니다. 전해철 박용진이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선대위를 꾸릴 때 솔직히 선명하지 않은 분 넣고 싶지는 않지만 중도 확장력으로 넣어요. 선대위원장에다가. 그러면 그 선대위원장과 가까운 분들 그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박용진은 지금 질기게 살아남고 있거든요. 오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상황에 뭔가 박용진을 살리자 전해철을 살리자 분위기가 민주당 구기득권들한테 그런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요 김부겸 이번에 아마 제 문제 했을 때도 김부겸 그 전 총리가 부정적 견해를 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분에 대해서 그 비판하거나 이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형이었고 그런데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 나왔을 때요. 플래카드에 사진 누구하고 찍은 사진 건지 아시죠? 박근혜하고 찍은 사진 걸었어요. 그걸 갖고 그때 우리가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구에서 출마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그럼 우리 쪽에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좀 극성인 분들이 좀 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김부겸 어떻게 그 상대당 당대표와 사진을 찍냐. 넌 탈당해라. 나가라. 이러고 공격하고 공천 취소한다고 했어 봐요. 말 안 되잖아요. 그냥 본인이 취할 수밖에 없던 정치적 입장입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를 그때 노무현 대통령 발언 때문에 공천 제거하고 김우영 공천 재검증해라? 아니 왜 뭐 교황청에서 추기경 뽑는 과정입니까 이게? 난 인간적 신의가 방송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비하인드가 있거든요. 예. 그분께서 당대표 선거를 나온 적이 있어요. 예. 네, 떨어졌지 작년에. 근데 우리 같은 방송 누구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지 진영이. 그분 인터뷰를 당대표 나왔을 때 2번 3번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진짜 고맙다. 당선시키려고 인터뷰하는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받아주니까 방송들이. 예.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 끝났어 이제. 총리 끝나고 한 달인가 있다가 그때 우리 인터뷰를 받아줬을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새날이 언젠가 이 공을 갚겠다. 그래서 뭐 그 말 믿지도 않았지만 총리를 끝나고 나중에 인터뷰 한번 하시죠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익십하시더라고. 저는 그런 정치인들은 다시는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반기업파의 선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총리 지낸 사람인데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민주당에서도 새날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의가 없으니까 아예 인터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신의라는 게 뭐예요? 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을 그렇게 쉽게 버리고 쉽게 갖다 쓰고 그런 사람들이 당대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또 방송 나가가지고 양문석 직접 만나가지고 네가 결정해라.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당 사람이에요? 당원들이 뽑은 거예요. 당원들이. 이게 무슨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부가 아닙니다.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끔 기회를 왜 박탈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김우영은요, 제가 만나면 몇 안 되는 가장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말이 좀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조금 거친 구석이 때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전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과 네. 싸울 때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어제 기자회견할 때 그랬잖아요. 우린 전사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도덕 군자 프레임인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내가 출마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윤석열에 대해서 욕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다. 욕설을. 근데 여러분이요, 기자 여러분, 이런 유튜브 방송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뿌리는 건 아니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정점이었다. 야, 이 사람 나쁜 XX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거에 그런 것들을 몇 개 가져오면 평생 출마 못하는 사람 되는 거죠. 욕설을 하는 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표현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도덕 군자 프레임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제가 이번에도 보고 느낀 거는 선명하게 잘 싸운 사람들은 몇 명을 날려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이제 잘 싸울 사람들이 언행을 계속 조심하겠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압승을 한다고 해도 앞에 나서가지고 총알바지 되는 사람 국회의원 몇 명 없을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정도로 넘어가주는 게 훨씬 민주당의 장기적 비전에선 난다. 그거에 불편했던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로 끝나면 돼요. 자, 김우영, 양문석 못 건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선언하는데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선택을 뒤집는 건 정봉주 하나로 끝내십시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댓글창에 스포츠 좀 읽어드릴게요. 자, 황보준님 고맙습니다. 정지영님, 정봉주 의원님 잠시나마 국회의원 후보로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셨고요. 흑석돌림, 봉지영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와 주세요. TR 아빠님, 봉도사님 10년 전부터 응원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응원합니다. 어솔길님, 적은 금액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드세요. 정철우님, 정봉주 형님 힘내십시오. 음료수라도 대접하고 싶네요 하셨고요. H킴님 감사드립니다. 이분 뉴스님, 정봉주 아저씨는 강북구 주민들의 촛불이었습니다. 더 큰 불씨로 타오르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봉주 아저씨 화이팅, 울지 마세요 하셨고요. 예, 대호예요. 이분 뉴스 예, 강북의 예. 유튜버. 아 그렇군요. 예. 정님 고맙고요. YS님 감사하고 가마매지원님 고맙습니다. MS 여명님 고맙고요. 곽연정님, 정봉주 의원님 화이팅 힘내세요 하셨고요. 캐모마일님, 오늘 서울 강북구를 권리당원 투표 문자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봉도사님 꼭 내년 보궐선거 갑시다 하셨고요. 사랑맘님, 다시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오실까봐 너무 슬펐어요. 오셔서 저는 힘내요. 의원님도 힘내시기를 하셨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정봉주 의원님 저희는 부모 후보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기회는 또 옵니다.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MJ님 고맙습니다. 미루 누나님, 우리 봉주 형은 이제 거의 나랑 한 몸인 듯 주말 내내 알았네요. 힘내시는 모습 보니 저도 기운 차릴랍니다 하셨고요. 기야차님, 봉도사 화이팅 하셨고요. D짱님, 정봉주 의원님 힘내세요 하셨고요. 개병님, 봉도사 폭풍 속으로라도 봄과 함께 하셨고요. 섬진강님, 멀리 비거울 광주에서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봉도사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JK림님 감사하고요. A님, 민주당의 자산 정봉주 더 날카로운 칼로 돌아오세요 하셨고요. 김연실님 고맙습니다. 보보리자님, 정봉주 의원님 끝없이 지지합니다 하셨고요. 동고노인님, 봉주형 내 후원금 다음 선거에서 당선돼서 꼭 갚아라.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YJ님 고맙고요. 종효원님, 힘드셨을 건데 방송 출연 감사합니다. 더 큰 곳에 쓰임새가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윤석열 탄핵,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싸워봅시다.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모님의 빠른 쾌유 바랍니다 하셨고요. WS님, 정봉주님 힘내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몽지 8016님, 봉도사님 응원합니다. 더 크게 쓰이실 겁니다 하셨고요. 정길남님 감사하고요. WS님, 조수진한테 투표하자. 투표 조수진, 박용진은 퇴출하셨고요. 어떤 날님, 벌써 돌아오시다니 역시 봉도사. 유유 감사합니다. 다시 뛸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강민정님, 얼굴 뵈서 너무 좋습니다. 당원들은 봉도사님 편이에요. 이상열님, 정 의원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보니까 본인도 못 느끼셨을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싶은 그런 엄청납니다. 느낌이 듭니다. 이분들이 저를 버리지 않는 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 자, 임기덕님 고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 총선은 그냥 총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정봉주 쓰임새가 더 필요했던 측면도 있고 이번 총선은 사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계속 메시지가 나는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 탄핵시킨다. 방법이 뭐든 간에 사실 끌어내린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결의 국회의원 중에 구독자 2위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제외하고. 대표 다음이죠. 예. 그리고 본인 자체가 셀럽이고 공천 또 훨씬 전부터 몇 년 동안 각종 방송에 나가서 우리 이슈를 주도해 왔고. 예. 예. 근데 그것 중에 최근 윤석열 집권 2년 동안 사실 민심이 너무 망가져서 최근에 민주당 공천 상황들을 갖고 언론이 쥐고 흔들면서 지지율이 좀 빠졌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다시 다 돌아왔거든요. 다 돌아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 선거가 굉장히 지금 국민들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 꽉 쥐고 있는 느낌. 예.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정봉주의 쓰임새가 더 컸던 측면이 있다. 근데 지금 본인 공천을 떠나서 이번 총선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심판이라고 쓰고 윤석열 탄핵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네. 심판 선거가 아니고 그 말을 보세요. 보통 중간 평가라고 합니다. 2년차, 3년차 하는 걸. 이번처럼 심판한다는 얘기를 쓴 적이 잘 없어요. 이 심판의 의미는요. 국민들 다 압니다. 탄핵입니다. 조국 장관은 그거를 조금 애둘러서 임기 단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조기종식? 예, 조기종식. 그거는 개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헌은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택할 수 있는 권한이고 그리고 탄핵은 심판 과정이에요. 탄핵은 처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벌과 새로운 대안을 찾는 두 개의 과정이 투트랙이 같이 가는 그 경로를 택해야 되고 그 경로를 택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이번에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200명 가까운 의석을 몰아주자라고 하는 게 마음속으로 결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정말 무서운 선거를 치르고 있다. 맞죠. 정말 무서운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무서운 결기가 저쪽으로 전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후닥닥 3명 자르고 뭐 그 문제되는 사람들 하고 지금 이 와중에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장해찬 문제를 갖고 용산과 한동훈이 부딪힌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자신들의 동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맞죠. 이번 총선은 정말 대통령을 심판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라고 하는 결기를 갖고 있는 맞죠. 투표가 역대 언제 있었습니까?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죠. 않을 뿐이죠. 이번에 네. 당선되는 의원들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역부인이 무슨 이런 그 신소리 하면서 탄핵 얘기하지 않는 분들 이번에 국회 들어갈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 프레임에서는 예. 민주당이 압승 분위기 간다. 또는 윤석열 탄핵하자 소리가 나오면 이걸로 역풍 분다는 거에 대한 과거의 교훈이 있는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이제. 예.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그런 국면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쓸수록 지지가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거나 박빙이었던 지역들은 민주당이 되게 다 앞서고 있어요. 전체 전국 상황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요. 다 여론조사가 나온 건 아니지만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은 빼고 나머지 박빙 지역들 민주당이 대부분 다 이기고 있고요. 이기고 있는 이기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실제로 기운이. 선거가 시작되면 예. 그럴 가능성이 예. 매우 높다. 왜냐하면 저쪽이 조용한 공천에 그 속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자기들끼리 대충 봉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혁신 공천하고 현역을 많이 교체하는 정당이 무조건 이긴다. 총선은. 우리 엄청난 교체율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깁니다. 그래서 이기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지자들이 지금처럼 똘똘 뭉치는 게 점점 더 늘어선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빨리 입장 정리를 한 거예요. 저 때문에 많은 욕이 막 문자 폭탄이 가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제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끼리 후보를 교체해라 끌어내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저들을 보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저들만 보고 가자. 윤석열만 보고 가자. 이래야 될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목노사의 위대한 점은 보통 컷오프가 되거나 뭐 이런 논란 속에 후보 사퇴를 하거나 하면은 대개 보면 SNS를 통해서 승복을 해요. 국회를 가서 직접 인터뷰한 게 처음이에요. 제가 알고 있게 이번 경선에 예. 직접 이야기한.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정봉주 후보직이 날아간 상황에 민주당 기세가 다시 오르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저도 이제 정봉주 날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우리 지지층의 사기가 꺾인다 이 상황에서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주말에 그 꼴 나고 월요일 날 직접 국회 찾아가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역시 봉도사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제가 자평하는 게 월요일 11시 40분에 기자회견 했고요. 월요일 하루 민주당 선거운동 제가 다 해드린 겁니다. 그분 그날 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 이상 민주당은 이런 문제로 분열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우리 지지자들은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부탁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날 하루는 일단 우리가 꺾이는 걸 잡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기세를 잡기 시작한 거죠. 맞죠. 예. 지금도 소위 기레기 분들께서는 정봉주 무슨 말 하는지 보자. 트집 잡으려고. 어제도요 제가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들어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무소속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쫙 돌았어요. 근데 11시 40분 들어갔는데 10분 전에 기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회견을 미리 안 뿌렸어요. 왜냐하면 수용한다 그러면 그 카메라 다 빠집니다.
제가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무소속 나갑니다 하면 민주당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기자들이 계속 비춰줄 건데 그래서 그날 들어가는 순간에도 묻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 버전을 다 같이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다. 야, 그러니까 KBS, MBC, SBS, YTN, JTBC 5개 방송국이 생방송을 날린 겁니다. 역시 정치 천재. 그 생방송 날리면서 우리 선거운동 끝난 거예요. 그날 하루. 아. 자 여러분 이따 6시까지 민주당 지금 강북을 투표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미 뽑았는데 투표 다시 하는 건 웃기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냥 반기역파 전멸한 건 아니지만요. 민주당 내에서 반기역파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에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들어가고 2달 동안 조수진 후보의 카운터 파트너 박용진 의원을 봤잖아요. 제가 깊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이상입니다. 조수진 후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 마포 을에 나가는 함웅기영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진보 당이었다. 예. 진보 정치를 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 맛보면은 아주 징글징글하거든요. 저도 이 얘기 몇 가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전혀 민주당답지 않습니다. 요거를 지금 박용진 하나 지키겠다고 선대위원장 한 분이 나선 상황 아니에요? 난 그거 참 선대위원장 누가 나섰어요? 굳이 말하자면 저 양문석 뭐 예. 정봉주 이렇게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국기득권들이 아직도 지금 당 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봉주 친거는요 당대표 흔든 거예요. 그리고 그 광주에 최고위원 했던 그분 누구죠? 송갑석. 예, 송갑석 그분이 전구 저한테도 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당원들에게 보낸 것 같아요. 박용진을 지지한다고. 박용진을 지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가로 열고 이재명 당대표를 흔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민주당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맞죠. 예. 자 이제 마음을 좀 우리가 정리 좀 하실까요, 형님? 예. 그래도 둘이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니까 좀 마음이 좀 틀린다 그럴까? 예. 근데 아쉬운 건 사실이야. 그래도 저는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전화 오셔갖고 예. 죄송하다고 본인이 나한테 죄송하다고 내 거가 석자인데 그건 뭐냐면은 내 허물이 있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 우리 후원회장이 그 지역에 이제 그 김옥성 목사님인데 그 하늘씨앗교회 그 작은 개척교회입니다. 저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목회를 20년 이상 한 분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말씀을 못 하시고 무척 단단한 분인데 말씀을 못 하시고 그 교육감 선거하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하면 항상 상임 선대위원장 하는 네. 지역의 원로예요. 우리 교육계에. 근데 말씀을 못 하시고 울먹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제가 그 작은 교회인데 한 20명 되는 신자들 틈에 항상 교회 있거든요. 설교 말씀을 하다가 되레 자기한테 전화해서 자기를 위로하더라라는 말씀을 하다가 울먹이고 설교 말씀을 못 하세요. 그 신자들도 이제 신도들 다 울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엄청난 빚을 진 거죠. 아니 그렇긴 한데 우리가 BBK 감옥 갔다 오고 뭐 가짜 미투 나오고 그래서 서울시장 날아가고 강서구 출마 날아가고 계속 이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미안한 거고 이제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또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난 공천 취소가 됐으니까 사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경선도 아니고 컷오프도 아니고 공천된 사람이 취소된 케이스는 찾기가 좀 힘들어서 최근에 이제 정봉주가 다른 저쪽 당 사람들 서너 명을 날리긴 했지만 근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승복을 하고 그럼 본인이 이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겠다. 아까도 약간 얼핏 지금 뭐 저 안산도 가고 그런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지금 그 막 선거운동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텐데 2016년 하나의 모델이 있었잖아요. 이제 정청래 당시 최고가 컷오프 된 다음에 몇몇 컷오프 된 분들하고 더 컷 유세단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B팀 유세단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에서. 또 이제 근데 제가 먼저 나서면 당내에서 저를 견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잠재적 저를 견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것보다도 대표님이나 지도부에서 기획을 해서 좀 전국을 돌자. 그러면 제가 안민석 의원도 이번에 컷오프 됐잖아요. 안민석 의원도 설득해갖고 같이 가자. 최근에 저 유세에 나타나셨더라고. 예, 그런 분들 알려진 분들 셀럽들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양의원 의원도 컷오프 됐지만 우리 지지자들은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저는 우리 총선 승리하는데 좀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만 좀 넘기고 이번 주는 이제 정봉주 TV도 오늘은 안 하고 목요일은 박진영 교수도로 좀 해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진격을 유세에서도 제가 유세가 아니라 수용하는 기자회견에도 그러지만 지금은 진격의 시간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문제로 우리 민주당의 진격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격에 나팔을 부는데 맞죠. 그 제 앞에 서 있지 않더라도 옆이든 뒤든 제 자리가 있다면 이 진격에 대열해서 이탈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게 처음으로 아픈 게 아니라 여러 번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도 남다르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린 되게 대열 받는 거거든. 왜냐하면 야 이번에 또 이렇게 난리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은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저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국민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국회의원 더 많이 만드는 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투쟁은 국민 승리의 투쟁이다라고 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어제 그랬습니다. 제가 저 정봉주는 언제나 그랬듯이 경쾌하게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 달려갈 수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안 주면 저 혼자라도 돌겠습니다. 그 맥락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정봉주 하면은 일단 우리 유튜브 같은 이런 방송의 스타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당선된 건 20년 전이고 국회의원 임기 마친 거는 16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수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감옥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제 국회의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정봉주 의원 방송 나오면 웬만한 유튜브 방송 다 조회수 대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치인보다는 셀럽 방송인의 느낌이 강했을 거라고 보고 예. 낙검수는 사람들이 왜 들었냐면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재밌었거든요.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캐릭터를 2017년도에 사실은 못 벗어난 거예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고요. 그게 정확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 그런 낙검수 이전 뭐 BBK부터 시작 쭉 올라가면은 이런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 잘못했지 할 수 있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치명적인 잘못이라기보다는 나는 재밌어야 돼라고 하는 그 과도한 그 웃기고 싶은 욕망이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났던 거거든요. 그 웃겼기 때문에 낙검수가 터졌고 그래서 이명박근혜를 심판할 수 있는 국민 에너지를 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무, 책무 이런 게 좀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몸에 그 배어 있는 그런 게 그리고 정치를 조금 쉽게 국민에게 던져줘야 된다. 쉽게 다가가야 된다. 이런 게 있었지 제가 그 발언을 잘했다는 얘기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없다는 예.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정봉주를 위한 변명 좀 해드렸고 저는 확실하게 제가 그걸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민주당 또는 국민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예.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럼요. 예.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저를 쓰시면 이깁니다. 형님. 예. 지금 며칠 안 지났지만 자다보다 벌떡벌떡 깨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강한 우리 집사람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진짜 소중한 푸나님이 있고 김어준이 있고 우리 수십만 수백만의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안 버리면 저는 안 무너집니다. 우리 봉도사가 국민의힘으로 가는 일만 없으면 무조건 난 봉도사 편.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누구도 용서 안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제 삶에 있을 수 없는 있을 일입니다. 수 없는 일이지. 무소속도 있을 수 없는 예. 일입니다. 아까 댓글 스포츠 좀 몇 개만 더 읽어드릴게요. 지리산 반달곰님 고맙습니다. 함께 처음으로 정봉주님 승리를 가슴 졸이며 기도했던 가족입니다. 배지단 정봉주님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금 현재 정봉주님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지리산 반달곰님, 정봉주는 꼭 당원이 불러내어 큰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열심히 헬스하고 러닝하고 나라면 꼭 챙겨 먹고 체력 관리 꼭 해라. 건강해야 당원이 정봉주를 찾는다 하셨고요. 도장밤님 고맙습니다. 김민현님 고맙습니다. 김임수님 감사하고요. 순욱이님 정봉주님 힘내세요. 끝까지 지지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래도 마음이 좀 풀렸었고요. 우리 봉도사 덕분에 마음이 네. 좀 풀렸고요. 예. 어제까지는 그 응원이 맺힌 게 본인은 예. 오죽하겠습니까만 내가 차다가 벌떡 듣겠으니까 아마 너무 그 일체화돼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손잡고 어깨 걸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요 봉도사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세상 그걸로 끝나는 법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선호님 봉도사님과 우리는 영원한 동지이십니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한 5시간 해도 돼. 예.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랑, 깊은 사랑을 받은 게 아마 낙곰수 이후에 처음일 거란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더 큰 책임감으로 불탔습니다. 이 책임감을 여러분들 위해서 쓰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도 길은 있다. 자, 더 큰 정봉주를 위한 아직까지도 시련이다 이렇게 보고요. 좋게 생각해야죠 뭐. 자, 임현성님 보궐에 꼭 나와서 당선하세요 하셨고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차후에 판단할 문제고 일단 봉도사는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정치천도 정봉주 다음 주도 방송하실 건가요? 100회는 채워야지. 합니다. 98회 예. 지금. 우리의 진격은 멈춰서는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예. 총선 목전에서 100회를 채우는 상황이 되겠네요. 2주를 쉬었어 경선 예. 때문에. 자, 여러분 새날을 있다가 4시 반에 다시 올 거고요. 봉도사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 원위치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30분에 다시 올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